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6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1월 29일에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지금 한 45일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점에 즈음해서 이 경향 분석 자료를 작성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 해설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3일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편집하고 하면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보고 인원까지 봐야 정확한 어떤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땡겨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 자료하고 합격자 발표 수하고 서로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서 수험 방향을 잡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작년에도 첫 번째 시험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다. 2021년도 1월 달에 시행된 시험은 5명을 뽑았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나머지 두 번의 시험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거기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명, 11명을 뽑았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도 뭐 10명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합격자 수를 보면 연간 한 30명 정도가 배출이 된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3, 4년 동안 출제된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평이했는데, 뭐 3번의 시험을 다, 1년에 치러지는 3번의 시험을 다 쉽게 내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연습 삼아서 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시고요. 그 외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평이한 문제들, 즉, 내가 어떤 기본서의 기본적인 내용에 중심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풀 수 있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난이도에 맞춰서 그러한 출제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번에 발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발송배전은 작년 그 마지막 두 번의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요번 시험이 어려우면 다음 시험이나 그 다음 시험 최소한 두 번의 시험 중에서 두 번 다 쉽게 나오든지 한 번 정도는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중심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고 또 출제 범위가 들쭉날쭉하게 기본에서 벗어나는 아주 외곽에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기술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깊이 있는 내용,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판다든지 했을 때 그게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하고 수준을 정해서 거기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부분에 어떤 그 실력이 향상이 되게끔 이 관리를 잘 하셔야지 공부하는 것들이 막 들쭉날쭉하고 여기저기 공부한다든지 어떤 한 군데에 편향적으로 뭐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는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이사항으로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다수의 출제 문제. 최근 10년 동안 두 번 이상 출제된 문제가 17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게 세 번이 되는 거죠. 이번 회차에 나온 거는 뺐으니까. 그 다음에 3회 이상 출제된 문제가 11문제. 그 다음에 5번 이상 출제된 문제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고 여러 번 출제,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온 문제들은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문제가 특이하게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그 전기 외적인 부분, 뭐 정확하게 전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전기가 아니라고 전기 분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분야에서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내용은 정보통신 관련 내용 문제들도 간혹 나오는데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들만 좀 추려가지고 서너 개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비상 콘센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10년간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설치 기준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또 전기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은 비상 콘센트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소방 그 전기 분야 기사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비상 방송과 뭐 소방 감지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어떤 그 배선 기준이나 이런 거를 물어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 분야에서 전기 소방 전기 분야에 대한 설계도 같이 하게 되는데 기술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실무적인 모든 내용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은 뭐 취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타 분야냐, 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뭐 유사 종목의 타 분야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하셔 갖고 내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제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KC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6문제, 19%가 나왔는데 이건 대단히 높은 수치다. 19%가 나왔는데 KC 규정이 2021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규정 자체에 약간의 좀 그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준하고 이제 당분간은 병행하기로 다시 이제 그 방침을 좀 바꿨고요. 어쨌든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2021년 첫 번째 시험부터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다가 요번에는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기술 기준이라든지 내선 규정이라든지 KC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외우기도 어렵고요. 이론적으로 풀어서 가기도 좀 어렵고 또 그 부분을 답안지화 시켜서 기술사 답안지 안에다 요약을 해서 넣는 것도 사실은 뭐 좀 시간적으로 좀 낭비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권장을 하지 않았지만은 KC 규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큰 기준의 어떤 그 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 말에 KC 관련 규정을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타 아카데미를 검색하시면 43편인가의 영상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인사이드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도 동일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제가 45편, 이게 43편이 아니라 23편이네요. 23편 올려놨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3, 4년 동안은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해답을 쓰든 안 쓰든 이제 그건 수험생분들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방향을 잡아주고 스스로가 선택하게끔 해주는 게 뭐 강사로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앞으로도 뭐 6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2, 3년 동안은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이 특이 사항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 다수의 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 또 기본서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제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셔라.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한 게 200 플러스 알파 50이라는 어떤 제가 이제 제목을 지은 명제한
것인데요. 요거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보기 좋게 제가 좀 다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 정도 200 플러스 알파 50 정도의 문제, 이게 문제 수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이 200이라는 건 200제, 즉 기본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 문제들. 그 다음에 5년간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으니까 15회분의 분량이 되는데, 해당 31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전체 한 465문제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2회 이상 출제된 문제를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좀 낮더라도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가 출제가 안 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의 어떤 내용들, 아이템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해서 200개 정도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200제는요, 변화되지 않는 고정값, 혹은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5년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뭐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기본서의 어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셔가지고 200개 선정하면요, 요거는 문제가 나오든 여기서 문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른 공학에 비해서 변화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거는 뭐 거의 바뀌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다가 알파 50이라는 것은 뭐 여기 보시면 뭐 시사성 이슈, 방금 말씀드린 KC 규정이라는 게 2020년에 21년에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법이 새롭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KC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IC 규정을 도입하면서 이 제도 자체를 어느 정도 손을 본 것인데, IC 규정이 처음에 국내 이런 법규에 그 도입이 됐을 때도 20년 전에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한 5년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향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ESS라든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에너지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개통에 이제 병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뭐 현상들, 뭐 문제점들,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호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신경향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사성 이슈라는 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었다든지, 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한 2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유사 분야, 즉 건축 전기 유사 분야라고 하면 전기 분야의 발송 배정 기술사가 있고요, 전기 안전 기술사가 있고, 전기 응용 기술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건축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거의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회차를 볼 필요는 없고요. 1에서 2년 정도의 문제를 분석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30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이 50제, 알파 50제를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해서 분석하셔가지고 선정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준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30문제를 선정했는데 요번에 문제가 여기서 5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다음 회차에 다시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요걸 빼고 다시 요번에 126회 시험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 127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126회에 나왔던 유사 분야의 문제들 중에서 건축전기와 연관된 문제를 5문제를 뺀 것만큼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시사성 이슈나 KC 규정이나 신경향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똑같은 문제는 바로 다음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2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2문제를 빼시고, 이 안에서 내가 지난번에 넣고 싶었지만 못 넣었던 문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한 50문제 정도를 맞춰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씩 문제들이 바뀌고 교차하다 보면요, 내가 문제 수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매번 시험에 응시하시면 매회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추가가 되면서 1에서 한 2년 정도 공부하게 되면 이 문제가 처음에는 250문제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한 350문제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리도 안 가고 재미도 있고 점수도 공부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상당히 좀
공부하는데 좀 덜 지치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이 되는 문제와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문제를 200개와 50개로 나눠 놨는데요. 이러한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했을 때에 60점이라는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셔라. 꼭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을 본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수험생들 간의 경쟁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세워서 뭐 치러야 되는 어떤 전쟁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전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요충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본 문제라는 것이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군사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요충지에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지점을 먼저 선점을 해야지만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듯이 기술사 공부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데 이 중에서 중요한 요충지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 부분에 나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 지점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을 선점하게 되면 이 요충지의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1%를 내가 먼저 먹음으로써 나머지 토지의 99%를 점령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200제를 먼저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이 되는 이 알파 50제 같은 경우에도 요충지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을 계산해서 이 변수의 값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 이제 전체의 지역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술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200개 정도 공략했을 때 예를 들어서 1교시의 13문제 중에서 한 7문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본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교시, 3교시, 4교시는 6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한 문제당 1교시 같은 경우 10점을 주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7점을 획득하는 거죠. 7문제를. 그럼 49점을 맞게 되는 거고 2,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25점 중에 한 16점 정도를 획득하게 되면 3문제를 맞추면 48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점수를 이제 획득하시면 이 점수가 193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공략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응용 문제에서 나온다든지 알파 50에서 나온다든지 알파 50에서는 벗어났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1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1교시,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교시 한 문제씩만 여기 안에 걸리게 되면 이 점수를 합계하면 예를 들어서 1교시가 뭐 이런 그런 그 알파 50제에서 나오는 문제를 3문제를 맞췄다. 한 문제당 4점씩 획득하게 되면 12점을 획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점 중에서 절반 정도의 점수인 12점 정도 획득했다라고 하면 이 점수들 합계하게 되면 48점이 되고 얘네들을 평균을 내게 되면 60.25의 합격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200 플러스 알파라는 전략을 세웠을 때 6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꼭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형태로 방향을 잡아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술사 시험에 있어서 만점이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점수를 25점을 받았다고 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번 중에 9번의 시험은요. 이 시험의 1등 하신 분이 점수가 61점 내외밖에 안 됩니다. 뭐 70점, 72점 이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번의 시험에서 9번 혹은
뭐 100번의 시험 중에서 95에 99번은 1등이 61점에서 62점 요 정도에서 그 점수가 마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점수는 수치적인 점수는 100점이 만점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사 시험에서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는 6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0.25라는 점수면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 점수면 거의 상위에 0.5%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1등에 가까운 점수예요.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선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출제 경향에 대한 이제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평이했다. 평이했고요. 이제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IC 규정이 그 문제가 6문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죠. 뭐 6문제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19.4%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은 전원 설비가 원래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16.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원 설비보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 우리가 기술사 그 설계를 하면서 엔지니어링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전원 설비에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에 변압기도 들어가 있고 차단기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선 설비가 3.2%인데 이거에 지금 뭐 거의 6배 되는 분량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여기서 출제가 됐냐 이거죠. 어쨌든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긴 했으나 전체적인 그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문제를 선정할 때 그런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내용이 77%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77%가 왜 중요하냐면 31문제 중에 3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몇 문제를 선택해서 푸는 거죠? 22문제를 선택해서 풉니다. 1교시에 10문제, 그 다음에 2, 3, 4교시에 4문제씩 해서 3교시분이니까 이게 12문제에서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여기는 7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이 일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는 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았다, 좀 널널했다. 내가 뭐 어떤 문제를 푸는데 너무 이게 어렵게 나왔다, 선택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고 드는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채워야 되는 문항수는 충분하게 선택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된 것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연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이어왔고요. 물론 1년에 3번의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지만 나머지 2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2월달 시험에 꼭 합격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2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2달 뒤인 4월 시험이 있고 올해는 또 시험이 땡겨져서 또 7월 초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조금 빨리 합격하나 늦게 하나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내 손에 쥐기까지는 몇 달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어떤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시험이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면 다음 시험이나 그 다음 시험이 반드시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공부하던 대로 기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하던 대로 그 흐름을 바꾸지 말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셔라. 흔들려 봐야 아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나한테는 좋은 게 없고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좋게 되겠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기본에 입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 플러스 알파 5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50개, 20개 이렇게 가시고 조금 실력이 늘면 뭐 100개, 뭐 30개, 150개, 뭐 60개, 뭐 200개, 뭐 70개 이렇게 늘려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20여 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각 교시별 해설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